알아가도 아직 시간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험상, 선생님 경험상으로 그냥 나하고 만나서 심지어는 고2 2학기 때부터 만나가지고 해도 열심히만 하고 꼬박꼬박 숙제 제대로 해오면은 나중에 수능 보면 그걸 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더라고요. 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HX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결국 HX를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FX도 그리고 GX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 둘의 관계가 여기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정도. 나중에는 이제 그 수투 가면 이제 미분법에서 여기는 이렇게 꺾이죠. 요 지점에서 이렇게 딱 꺾이죠. 스무스하게 가주질 못하죠, 그렇죠? 네. 그게 스무스하냐 딱 꺾이냐 그것만 또 추가로 하면 수투까지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림의 스타일은 꺾이느냐 스무스한 거냐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수투까지 먹는다는 얘기죠. 그건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건 눈으로 봐도 꺾이죠, 그죠? 근데 육안으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잡아내는 기술이 있겠죠. 그건 이제 미분 배워야지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자꾸 미분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미분은 그래프를 연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분 들어가서 미분을 잘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그래프를 공부하는 것이 나중까지 다 남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223번은 그렇게 해서 다 해보시고요. 224, 225는 좀 다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224는 하시고요. 225번은 그냥 하나만 합시다. 인간적으로 하나만 합시다. 5번 문제 하나만 해보세요. 5번 문제 하나만. 근데 이제 이거는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 역함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그거는 이거죠. FA가 B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는 F 인버스 B는 A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얘네끼리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역함수는요 언제나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보다는요 F와 F 인버스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G로 놓으면 이게 오히려 G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내가 간단하게 하나 나누면 괄호 1번에 F 인버스 4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묻지 않아도 이걸 K라고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K라고 놓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K라고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K가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나는 K만 구하면 답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바로 위에 써놓은 성질에서 FK는 4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죠. FX 있으니까 FK 잡는 거는 1도 아닐 거고요. 되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라 그러면은 고요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선생님 저 지금 좀 해봐라 그러면 선생님 그냥이요. 애들이 질문할 때 그냥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라는 게 99.99%거든. 요게 F 입장에서는 원래 Y잖아요. 그러니까 fx가 3x 빼기 2니까 뭐를 y는 3x 빼기 2라고 한 다음에 y 자리에 4 넣고 풀면 안 되나요? 그게 더 복잡해요. 그게 더 복잡하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다른 거 하나를 좀 물어보려고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fx가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근데 fx가 만약에 2차 함수면 fx가 2차 함수면 말 그대로 이걸 이렇게 바꿨다라고 쳤을 때 이 k 값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죠. 2차 함수면은요. 그죠? 그러면 k 값이 만약에 2개가 나오면 이 답을 2개로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줄래? 역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 말이 조금 마무리가 안 좋네. 그럴 일은 발생할 수가 없죠.
내가 말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선생님이 니들한테 지금 얘기했던 게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역함수 기호를 문제에서 썼다는 것 자체는 자동으로 F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F를 2차함수를 줍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2차함수 줬으면 범위를 제한을 주든가. 그러면 K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나올 수도 없는 걸 왜 물어봅니까? 가끔 니들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약간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선생님이 덫을 한번 놔본 건데 대답을 잘 하네요. 그래서 함수들 문제, 역함수 문제들 풀면은 죄다 거의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1대1 대응을 줘야 되니까. 근데 1대1 대응이 1차 함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합성을 해서도 1대1 대응은 만들어낼 수 있고요. 2차 함수로 줘도 범위 제한 주면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너무 풀이가 쉬운 거 위주로 하면서 역함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 226번은 각자 풀어 보시고요. 22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27번 함수의 연산이죠. 뭐가 함수의 연산이에요?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것들이 모두 함수의 연산이에요. 함수의 연산은요, F2 값 구해라. F2가 5가 나왔어. 그게 함수의 연산이 아니야. 그건 사칙 연산이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거고. 함수의 연산이면 227번 같은 게 함수의 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역함수 기호 있으니까 함수의 연산 아닙니까?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함수의 연산이에요. 다. 여기 다 함수의 연산인데 직접적으로 그래도 좀 티가 많이 나는 함수의 연산이 227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227번은 F를 준 거예요. 문제에서 G를 준 거예요. 그래놓고 등식에 F, G, H가 섞여 있는 식을 준 거예요. 등식이죠, 등식. 봐보세요. 등식이잖아요. 연산인데 등식이잖아요. F하고 G는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까? H 묻는 거죠.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산이니까 연산을 해야죠. 실제로 괄호 전체에 걸려있는 인버스 뒤에 거에다가 먼저 줘서 풀어내고, 요거 여기다 주면 인버스니까 그냥 F에 요렇게. 그럼 더 이상 괄호는 의미가 원래는 괄호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합성함수끼리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결합법칙은 결국 괄호가 의미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집합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앞에 괄호, 뒤에 괄호, 괄호는 묶는 느낌이니까 결합법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앞에 괄호를 치나 뒤에 괄호를 치나 똑같다는 거는 결국은 괄호가 의미가 없다는 게 진짜 결합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괄호를 없앨 줄 아는 사람이 결합법칙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괄호 딱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쓸 수가 없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자리는 맘대로 못 바꿔. 그리고 우리는 얘를 좀 구해야 되거든. 자, 여기서 기술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술 들어가요. 이거를 못 해내는 사람은요, 이거 다 구해서 나름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싶지는 않고. 여기를 내가 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이해되는데요? 요걸 하나의 T 같이 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요걸 하나의 T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럼 하자 없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그러면 얘에 의해서 합성함수든 역함수든 그것도 어쨌든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종의 요 F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요게 A, 요게 뭐 B처럼 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바꿔버릴 수가 있죠. 자리를 바꿔버리면서 역함수가 붙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붙으면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고 fx가 들어온 거고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hx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hx 구해야 되니까. hx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hx는 됐으니까 이놈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hx는 또 x 도로 빼버리네. 그냥 여기 있는 요놈 풀면 되네. 이거에 이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거 신나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숙제를 맡겨볼 거고. 근데 그럴 거면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 앞에 봐보세요. 이거 인버스 풀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 인버스 풀고 도로 인버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는 학생은 처음부터 어떻게 풀었을 것이다. 여기부터 처음부터 아씨 귀찮아. 이거 그냥 라지 fx라고 할게요. 그냥 잠깐만. 스몰 f하고 라지 f하고 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라지 f 인버스의 h는 f가 되는 거니까 라지 f 인버스 hx가 스몰 fx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자리 바꾸면 라지 f 안에 스몰 fx가 hx다 이렇게 가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냥 파란색으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교재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편 보게 되면 F 주고 H 주고 맨날 했던 게 뭐예요? F 합성 H는 G, H 합성 F는 G. 요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한 놈은 좀 쉬운데 한 놈은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좋은데요.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구해야 될 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 놈이 이렇게 얘네들하고 섞여 있지 말고 어떻게 시켜줘야 된다? 독립시켜줘야 돼요. 얘 요로 탈출해야 되네? 넘어가야지. 근데 이게 지금 끝에 있으니까 요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이거나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H가 끝에 있을 때 이걸 못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죠? 그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바꾸고 얘네 둘을 그냥 자리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요 놈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없애죠. 띄어버리면 되는 거라.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아시겠어요? 네. 메모 한번 해보세요.